안녕하세요.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입니다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건 교사가 아동학대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. 오히려 고소한 학부모가 무고죄로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.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가 수업 중에 화장실 가고 싶다고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짝꿍이랑 같이 가는 걸 막았대요. 그래서 학부모가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사건입니다. 이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지금부터 법적으로 뜯어봅니다. 시청자 여러분,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해 드릴게요.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있습니다. 이 아이가 원래 밖에서는 혼자 개변을 잘 못 보는 심리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였대요. 수업 중에 걔가 아파서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는데 짝꿍이랑 같이 가게 해달라고 한 거예요.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. 결국 아이가 수업 내내 참다가 방귀를 뀌었고 그 이후로 학교 가는 걸 무서워하게 됐다는 거예요. 학부모님 입장은 이렇습니다. 그냥 짝꿍하고 같이 보내줬으면 아무 문제 없을 일을 왜 이렇게 큰 사단을 만드냐는 거죠. 그래서 아동학대로 고소하겠다고 나선 겁니다. 자, 여기서 법적으로 핵심은 뭘까요? 담임교사가 수업 중에 짝꿍 동행 화장실을 허락하지 않은 행위, 이게 아동학대에 해당하느냐? 이게 바로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. 아동복지법 제17조를 보면 아동학대는 신체적, 정신적, 정서적 건강을 해치는 행위를 말합니다. 아이에게 고통을 주거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거죠. 근데 실제 법은 다릅니다. 여기서 아주 중요한 법이 하나 들어오거든요. 변호사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건을 이해하려면 2023년에 개정된 교원지휘법을 꼭 알아야 합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이 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. 교사가 학교 현장에서 하는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. 이렇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. 법이 교사의 지도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뀐 거예요. 그럼 이번 사건 담임교사의 행동, 과연 정당한 생활지도로 볼 수 있을까요?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. 첫째, 수업 진행입니다. 수업 중에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우면 수업에 방해가 될 수밖에 없어요. 교사에게는 1명은 보내더라도 2명을 같이 보내는 걸 제한할 재량이 있다는 겁니다. 둘째, 짝꿍의 학습권 문제예요. 온라인 반응을 보면 짝꿍은 왜 수업을 포기하고 따라가야 하냐, 이게 짝꿍 학습권 침해 아니냐는 의견이 많았잖아요. 법적으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는 지점입니다. 따라가는 짝꿍 아이는 원하지도 않는데 수업을 빠져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거든요. 셋째, 아동학대의 요건 자체가 안 맞습니다. 아동학대는 고의성과 지속성이 중요한데 이번 사건은 일회성 지도행위로 보여요. 또 신체적 피해나 명백한 정서적 학대로 보기도 어렵고요.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요.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시작하겠지만 이 사안은 무혐의 처분이 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. 교사의 행위가 교원지휘법상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 안에 있고 아동학대의 요건을 채우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.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건 학부모님 쪽이에요. 왜 그럴까요? 무고죄 때문입니다. 쉽게 말씀드리면 무고죄는 허위 사실이나 정당한 행위를 신고해서 상대방을 형사처분 받게 하려고 한 경우 오히려 고소한 사람이 처벌받는 범죄예요.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. 물론 학부모님이 진정으로 이게 학대라고 믿었다면 무고는 아닐 수 있어요. 하지만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 상황에서 교사와 학부모 각각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? 먼저 교사 입장입니다. 이런 일이 생기면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교권보호위원회를 신청하세요. 교육활동 중 침해를 당했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공식 절차가 마련돼 있거든요. 그리고 언제, 어떤 상황에서 어떤 지도를 했는지 상세히 기록해 두시는 게 중요합니다. 나중에 증거가 됩니다. 또 한국교총이나 전교조 같은 교원단체의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.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은요. 아이가 혼자 화장실을 못 가는 상황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건 고소가 아닙니다. 담임 선생님과 상담하세요. 학교와 가정이 협력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게 진짜 아이를 위한 길이에요. 법적으로 다투는 게 아이한테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 사건 단순히 황당한 일로 치부할 게 아니라 우리 교육 현장의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.
교사도 보호받아야 하고 아이도 보호받아야 합니다. 악성 민원과 고소, 고발 때문에 선생님들이 소극적으로 지도하게 되면 결국 피해보는 건 우리 아이들이에요. 지금까지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